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악몽입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홍명보 감독의 머리를 강타한 끔찍한 두통거리입니다. 국가대표팀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 안에서 황인범은 그저 톱니바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 전체의 플레이를 조율하는 뇌였고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앙 처리 장치, 바로 CPU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뇌가 갑자기 멈춰 서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김준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위기를 정면으로 파헤쳐봐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죠. 홍명보 감독이 온 국민을 기대감에 부풀게 했던 미국 원정길에 오를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명단이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우리 대표팀의 기둥인 핵심 해외파 선수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사상 첫 해외 태생 혼혈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의 합류는 특별한 기대감까지 더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과 멕시코, 그들을 상대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 일종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탄은 깔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축구협회의 차가운 공식 발표 하나가 그 모든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미국 원정 소집 명단에서 제외.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던 이 한 줄의 발표문. 그 안에는 홍명보 감독의 계획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타괴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상황을 악몽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황인범의 이탈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이 빠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홍명보 감독이 그려온 축구 철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계획의 전면 붕괴를 의미합니다. 모든 언론이 지적하듯 황인범은 우리 대표팀의 공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수비와 공격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외로운 섬처럼 되어버립니다. 후방에서 김민재가 상대 공격을 끊어냈을 때 이 공을 받아 전방의 손흥민에게까지 영리하고 창의적으로 전달해줄 선수가 과연 누구입니까? 공은 놓이지만 공격의 맥은 끊기는 답답한 축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꿈의 실험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테스마스터 황인범과 파이터 옌스 카스트로프의 조합을 통해 주머에 강력한 시너지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섬세한 지휘자와 거친 전사의 만남. 이 두 선수가 과연 어떤 폭발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 우리는 그 소중한 실험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우리 대표팀의 허리를 보시죠. 박용우, 카스트로프, 박진섭, 그리고 대체 발탁된 서민우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굳은 일을 해줄 일꾼은 넘쳐나는데 공격의 밑그림을 그려줄 설계자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 치명적인 불균형, 월드컵 본선 무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 지독한 두통은 어쩌면 우리 대표팀의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리고 홍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시험대이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황인범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선수들 중 과연 누가 이 어둠을 뚫고 스스로 빛을 내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남은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카드는 옌스 카스트로프입니다. 그는 이미 강력한 수비력을 갖춘 파이터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저 주머니를 쓸어 담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가 황인범을 대신해 창의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며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대체 발탁된 서민우입니다. 지난 7월 동아시안컵에서 3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신데렐라로 떠오르는 선수죠.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의 다재다능함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대표팀의 뇌를 대체할 만한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혹은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이라는 천재를 더 아래로 내려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맡기는 파격적인 전술을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플랜 B의 시험대이며 홍명보 감독의 임기응변 능력이 그야말로 현미경 위에 오르는 순간이 될 겁니다.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이런 일이 터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 평가전에서 겪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이 지독한 두통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이르고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황인범 없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의 부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표팀의 전술적인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안일함, 바로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허인범이라는 선수 한 명에게 우리 중원의 모든 것을 의존해온 이 기형적인 구조, 이것이 바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가 중원에 서 있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없는 날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치열하게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경기장 위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벤치의 실패며 우리의 준비의 실패입니다. 플랜 B, 플랜 C를 만들고 시험했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허비했습니다. 만약 이런 안일한 생각을 뿌리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제2의 뇌,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할 완벽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 악몽은 가장 큰 무대인 월드컵에서 반드시 더욱 끔찍한 형태로 되풀이될 것입니다. 더 위대한 팀으로, 월드컵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우리는 지금 이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황인범의 이탈, 이것은 분명 우리 대표팀의 막대한 손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홍명보에게 가장 중요한 선수 없이도 살아남고 또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미국 원정 2연전은 그래서 더욱 험난한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바로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월드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 대표팀의 두 번째 뇌가 될 것인가? 홍명보 감독의 이 지독한 두통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숨죽여 그 해답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준비 실패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누가 황인범의 공백을 메울 최적의 선수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뜨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